그제 밤의 일인 거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는 어제 9.19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걸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북한 국방성에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모든 군사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 이런 성명을 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스브스 NSC 긴급 교체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태영호 의원께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맘때쯤에 어제 오전이군요. 우리 정부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군사분계선 쪽에서 비행 금지한 그 부분을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북한이 오늘 사실상 파기선언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9.19 군사 합의가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나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고 북한도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효력 정지 1조 사망 이걸 정지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북한은 한 발 더 나가서 어차피 아무런 효력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이 합의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파기를 선언한 것 같다고 봅니다. 예. 홍 원장님도 예상하셨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글쎄 이렇게 성명을 바로 발표할 줄은 예상 못했는데 예. 하여튼 북한으로서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예. 감히 바라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 더 유리해졌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고 왜냐하면 뭐 이런 자기네가 거. 먼저 예. 파기 선언을 하고 싶은데 예. 한국이 먼저 해주니까 매우 고맙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런 격이라고 그들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들이 벌써 여러 차례 어겼는데 예. 이걸 일부지만 일부 파기를 한 게 한국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자기네들한테 명분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나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할 건 다 남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요, 의원님.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이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제정치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분계선 쪽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깨고 싶지 않았는데 남쪽에서 먼저 일부 조항 효력정지시켜서 우리가 다 깬 거야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돼 있습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감대가 이루고 있는 부분이 네. 이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군사 합의가 나왔는데 지난 5년간 이것을 북한이 끊임없이 위반하고 어겼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정이고 이번에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도 북한이 결국은 정찰 위성을 세 차례나 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오늘 아침에 파기 선언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 그 파기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마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파기 원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북한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제 만나가지고서 4개를 합의했는데 트럼프가 일체 그 4개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는 않잖아요. 김정은이는 몇 가지 지켰어요. 이를테면 인질도 석방하고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장을 아예 북락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시키고 뭐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꿩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한 달 뒤에 갔는데 합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자. 이제 북한에서 4개항을 자기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4개항이라는 게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세 번째 가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당시 국무장관은 1, 2번은 필요 없고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소용없고 비핵화만 너네 뭐 했는지만 밝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4개 합의를 했는데 왜 하나만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다시 내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양을 가셔서 이제 합의한 겁니다. 예. 이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문재인 정부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어겼어요. 지금까지 17번을 어겼다는데 국방백서에 나온 거예요. 17번을 어겼다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 그건 뭐 어긴 건 사실이죠. 우리는 안 어겼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5번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깡패 집단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신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강경 정책으로 급변해 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그래 그럼 해볼 때 해보자. 나는 긴장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남북 간의 위기가 조성되고 그러면 나는 정권 유지하는데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파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파기까지 했을까? 이 대목을 효력 정지. 일단 우리는 효력 정지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게 9.19 합의의 위반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쏜 게 9.19 합의의 위반 자체는 아니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그거에 대한 한 말씀만 더. 그 논의를 제가 그걸 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한 말씀만 더. 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그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해치고 나쁜 행위인데 그렇다고 해서 9.19 군사 합의를 갖다 들이낸 거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닫은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이게 왜 갑자기 9.19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월 30일 날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미국의 그 정찰위성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찰위성 발사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위반한 거예요? 위반을 예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자체는 9.19 군사합의 위반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나쁘고 안보리 위반은 사실이지만 근데 갑자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니까 일부지만 파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땡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라는 데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데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발사체를 발사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홍현희 원장님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잘못됐던 행위지만 요 얘기인데 제가 좀 반론을 좀 제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9.19 군사합의의 이 특징부터 봐야 됩니다. 9.19 군사합의는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별도의 군사합의서가 아닙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부속 합의서라는 점은 뭔가 하면 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9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속 합의서의 전제를 누가 먼저 깼느냐 이겁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헌법이 있고 그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일단 헌법을 개정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걸 명시했고 하위 법령으로서 핵무력 사용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법제화했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깨버린 거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대기업 총수들 사이에 M&A 합의 계약서를 했다가 파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의 M&A 합의서가 유효하냐 아니면 유효하지 않냐 이런 건데 당연히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은 뭐냐?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속 합의서의 존재의 의미도 무의미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 합의는 한국의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 발사장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죠. 그런데 후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정부적 판단이 빗나갔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와서 지금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은 쉽게 야가면 그 원인 제공은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하고 이걸 법령으로 구체화했으며 한 발 더 나가서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를 향해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나 좀 봐주세요. 이 9.19 군사합의가 조항이 5개인가 있잖아요. 6개, 6개 조항. 예. 홍영익 전 원장께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 6개 조항에 딱 들어맞는 게 없기 때문에 법 문서상 이거 위반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태영호 의원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9.19 군사합의는 그 당시에 이 판문점 비핵화 선언하고 그 평양 선언의 부속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같이 해석하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긴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맞죠? 9.19 군사합의 1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조 들어갈 때 남과 북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가 그렇죠. 근데 이게 적대 행위라는 그럼 생각하시는구나. 들어갈 때 왜냐하면 이거는 9.19 군사합의는 향후 더 큰 군사적 신뢰를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나 마중물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누가 깨버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북한이란 집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좀 뭐 알죠, 기만적이고 도발자라고 그리고 도발을 해야 자기 정권 유지하기가 더 쉬우니까 김정은한테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한테는 대단히 불리한 것이고 그 평화라는 건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 북한이 휴전협정을 지금까지 뭐 수천 차례 위반했는데 그 휴전협정도 깨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법치국가 뭐 규범을 중시하고 자유와 민주를 가치를 중시하고 규칙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남북 간에 세운. 그럼 북한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규칙 자체를 없애버려요? 규칙을 왜 안 지키냐 나무라고 탓하고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핵을 개발했으니까 뭐 이건 부속된 거니까 이것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으면 우리의 국가안보에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다못해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지 핵을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이게 적당한 거지.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예전에 홍영익 원장께서 원장이 그 굉장히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해도 좋다라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를 뭐 진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안보가 우선이죠. 우리도 지금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좀 그 세상에 알려진 거와는 좀 달리 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 능력을 굉장히 이제 위축시키고 제한했다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국방부도 다 인정하지만은 북한의 인공위성에 달린 그 렌즈라고 하는 게 우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효력이. 그 3m 거리를 점으로 인정. 우리는 30cm를 보는데 거기 3m를 봐요. 근데 알겠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면 10배니까 100배거든요. 일단 그러면 홍영익 전 원장의 의견은 우리가 어제 섣불리 일부 효력 정지하는 바람에 긴장만 더 강화됐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만 더 심화됐다. 뭐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휴전선 인근의 정찰 활동을 금지방에서 못하게 한 거냐 20km.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우수한 정찰기, 금강 정찰기, 백두 정찰기가 있어서 본래도 20km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격추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멀리서부터 봤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걸 규칙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전에도 그 밖에서 보던 거고 우리는 워낙 그 렌즈가 뛰어나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영상 전자장비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있어도 정찰 능력에 별 제한이 없다 이런 그런 부분에선 제한이 없었고 또 하나 단지 무인기도 금방에 못 가는데 무인기는 이제 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인기 보내는 효과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파기했다는 그 누명만 쓰고 그리고 실제로 얻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충돌이 오면 훨씬 커져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알겠습니다. 상시적 위험으로 존재하게 일단 정리를 하면 이거 사실상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얻는 이득도 없는데 굳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많지 않은데 굳이 북한에 더 강한 조치만
제가 좀 하기하는 명분을 예. 줬다 뭐 이런 예. 입장이신 것 같아. 예. 이자 방금 저 홍 원장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마치 지금 이렇게 악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예, 수밖에 예. 없는데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놓고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한번 좀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가 다 나온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 서해 공무원이 NLL을 넘어갔다가 피격돼서 완전히 시신이 불타버렸습니다. 예. 사람과 생명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NLL과 군사 휴전선 부문에서 이런 엄청난 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아니 사람이 지금 희생됐거나 죽은 거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재산 피해 난 거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비례 대응을 하고 상응 조치를 취하가니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재산 피해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어마한 굵직굵직한 합의가 있었고 아니 북한이 무인기를 들여보내고 아니 이 MDL 부문에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만 110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긴 거는 다 덮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니 사람이 하나 죽었다든지 우리 재산 피해가 있든지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딱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예, 우리,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예, 문재인 정부 때도 1년에 한 번씩 위반해서 2번 위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15번 윤석열 네. 정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5번 했다는 거는 우리가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니까 북한이 그 집단이 얼싸 좋다 그러고 자기네도 강하게 나온 거죠. 네. 그러면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알겠습니다. 얼마나 네. 중요한데 평화가 지금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걸 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서 저 홍현익 전 원장이 지적했던 그 부분 우리가 어제 왜 그렇게 급하게 효력 정지를 시켰을까? 오히려 그게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더 긴장만 강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9.19 군사합의의 우리 효력의 부분적인 정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남북한에 진짜 큰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파기를 있어서. 선언했죠. 네. 현재까지는 레토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현재까지는 레토릭이고 지금 우리 9.19 군사합의 또 남북 간의 군축합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거는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대가 이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현장 검증이 안 어렵다는 되는 거죠.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행태와 정책적 선언을 보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북한은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과 또 정책 선언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을 완전히 사문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ICBM 발사과 또 전술 핵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 세계적으로 보면 비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을 했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이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 그래서 상호 조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저는 결국은 9.19 군사 합의의 부분적 효력 정지와 같은 걸 우리가 응당해야 되고 어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개 군사정찰 위성 더 발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북한은 나가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 조치도 안 한다.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아무런 대응 조치가 아니라 우리는 11월 30일 날 이미 예고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깨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선수 쳐가지고 먼저 발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 하면 아니, 위반이고 알겠습니다. 이러는 내로남불이 아니,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걸 내로남불로 규정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요. 그럼 이게 내로남불로 규정은 안 우리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찰위성을 5개 2025년까지 그렇게 5개를 보면 안 되죠. 이게 발사가 우리가 이정해놓고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국제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찰 위성 개발은요 국제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에요. 북한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지 말라고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적인 조약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국가가 할 의무인데 북한은 이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북한이
이런 핵 개발도 안 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면 왜 위성 개발을 막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상응하지 않은 때 내로남불이다. 생뚱맞은 걸 하니까 이렇게 제가 하는 그런 건 거예요. 이건 아니거죠. 이건 정상적인 국제 알겠습니다. 규범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건 예. 현재 오늘 새벽 기준으로 북한은 사실상 파기 선언 앞으로 모든 이 효력이 없고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있었던 국방성 발표를 보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 분계석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 전진 배치시킬 것이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겉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예, 게 그 의견 좀 그러면 들어보죠. 이렇게 예. 우리가 9.19 군사선언 일부 파기를 선언해서 예.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냐. 긴장과 대립의 상시화예요. 긴장과 대립을 상시하고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처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 북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도발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나 뭐 이런 것처럼 대북 강경 기조를 할 때는 국가안보를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동해안에서 지금 뭐 노크 기순 같은 게 또 다시 벌어지고 탈북자들 넘어오는데 뭐 완전히 다 도착해서야 이제 알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우리가 해는 상응 조치가 뭐가 되냐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빨리 해서 우리 국가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군 장성들이 정말 대한민국 안보는 내가 지킨다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미군 사령관한테 작전권을 주고 있다든지 그리고 마치 금년 1월 달엔 대통령께서 아니 이게 뭐 북한이 핵으로 우리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핵을 개발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시사하면서 전술핵이라도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든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9.19 군사합의를 오히려 파기한다? 강경 정책을 할 때는 오히려 남북 간의 분리를 더 심하게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화해 정책을 할 때는 계속 교류 접촉하니까 거의 뭐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강경 정책을 할 땐 분리해서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없애가지고선 서로 상시적으로 충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안보가. 전혀 다르게 국가안보가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해졌다. 자, 북한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남북 간에 실제 있었던 팩트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남북한의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자, 연평도 사건을 뒤돌아볼게요. 북한이 연평도 사건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태가 악화됐느냐. 이명박 정부에서 강한 입장에 하면 먼저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 보고하라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북한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특사를 보냈어요.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말고 대화를 하자. 먼저 내려왔습니다. 북한에. 자,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죠. 강경 대응하고 학성기 방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화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을 때 결국은 북한은 대화로 돌아왔고 결국은 상황 정리에 들어갔다는 게 남북 간에 있었던 역사적 팩트입니다. 마치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남과 북이 금방 충돌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난 시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원장님 시간이 좀 돼서 30초. 다음에 한번 더 할 거예요. 그 예. 다음에 우리 지금 상황을 전개를 보면서 그러면 5초만. 5초요. 예.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만 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네. 우리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강경하게 가는 거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호가호이고 바보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핵을 개발하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 원장님 그걸 항상.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대책이 네. 되는 거지. 자, 상황 우리 전개되는 거 보고 두 분 한 번 더 모실게요. 예. 자,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